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 행정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이 정치하고 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게 이제 한자 뜻인데 영어로는 administration입니다. administration. 이 administration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래서 행정이다 그러면 이게 동양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정적인 활동을 행정이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은 관리의 측면이 강합니다. 뭔가를 관리하는 거. 관리자,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게 바로 행정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행정이라는 걸 한영 사전에서 찾으시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가로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브 가버먼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행정학과 다닐 때 행정학과 다닐 땐 꼭 뭐 이렇게 표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영어로 좀 쓰고 싶잖아요. 간지나게 막. 그죠? 그때 항상 어떻게 썼었냐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썼어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럼 사전적인 의미랑 다르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랑은 약간 틀려요. 우리 책에도 보시면 여기 좀 안 보이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책에도 표지에 거기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이놈의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요. 자, 이게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관리. 그럼 관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하는 관리가 있고 일반 기업이 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행정이 있고 사행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적인 관리, 사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사전에는 분명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는요. 실생활에서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소개할 때 과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공적 관리, 즉 행정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행정이라는 정의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행정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지 이렇게 두 사람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엔 안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적어주세요.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교재에다 적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르스트호프라는 사람은 행정은 기술할 수 있으나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 디 왈도데인데 드와이트예요. 드와이트 왈도. 드와이트 왈도라는 사람은 행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적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기술이라는 건 있죠. 요거 이제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묘사라고도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묘사할 수 있으나 정의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묘사한다, 기술한다라는 말하고 정의한다라는 말은 틀리잖아요. 그게 뭐가 틀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비행 물체가 슝 하고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눈앞으로 슝 하고 날아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거 물론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UFO라고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칩시다. UFO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원반처럼 생기게 막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슉 날아갔어요. 빠른 속도로 날아갔어요라고 뭐 할 수 있지만 기술할 수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 솔직히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UFO라고 부를 뿐이지. 그죠? 미확인 물체라는 뜻이잖아요. 정의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알겠죠? 누구라고요? 포르스트호프요. 포르스트호프는 묘사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드와이트 왈도, 이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자, 이 아저씨는 행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적 마비, 머리가 돌아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가 돌아버리겠다. 내가 이 자식을 정의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돌아버리겠다. 이거 나옵니다, 이거. 지적 마비. 그래서,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요, 포르스트. 자, 포르스트 호프 그러면 포레스트, 숲이 생각나잖아요. 숲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묘사할 수 있지만 숲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요. 숲은 내가 묘사할 수 있지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고요. 개 짖는 소리네. 그러네. 개한테 물려서 뭐가 됐다고? 지적 마비가 왔다. 그죠? 개한테 물려서 지적 마비가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행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학자들조차 매우 어렵다. 근데 시험에는 나오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행정에 대한 정의들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 적으셨죠?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행정의 개념 가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예요. 자, 행정의 개념, 행정 개념의 다양성. 그래서 우선 크게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무슨 의미? 넓은 의미. 무슨 의미? 좁은 의미. 그죠? 그러면 행정을 우리가 크게 분류할 때는 행정에 대한 개념을 분류할 때 뭐와 뭐로 나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다 연결시켜 보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행정이라는 거를 한글로 친 다음에 그거를 영어 사전에 찾으시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administration. 관리가 나오는데 그 관리 안에 공적인 관리와 사적인 관리가 있다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공행정과 사행정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행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administration으로 보는 거예요. administration으로. 그러니까 행정을 우리가 administration으로 보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좁은 의미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부의 활동이다라고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ublic administr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부가 하는 행동으로 국한하면은 좁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관리로 하게 되면 administration 전체 관리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넓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줄 쳐드릴게요. 자, 보세요.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을 제가 줄 쳐드릴게요. 자, 우선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요거요. 공동의 목표 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도의 합리성이요. 세 번째는 협동적 인간 노력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높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효과를 크게 나타내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협동적인 인간의 노력. 그게 바로 넓은 의미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말하는데 그 전반적인 관리가 뭘 위한 거냐?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인 인간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모두 포함되는 게 넓은 의미다. 됐죠? 자, 좁은 의미도 중요한 거 줄쳐드릴게요. 자, 공공목적 달성이에요. 공공목적 달성.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공목적 달성이고요. 행정부의 조직. 예, 그 다음에 그 조직 및 구성원의 활동.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의 활동인데 행정부의 조직도 행정이 되고 그 구성원들의 활동도 행정이 된다. 그죠? 됐죠?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부의 행정부. 그죠? 그래서 정부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걸 왜 처음부터 못 알아들어요? 그죠? 예. 자, 다음 볼게요. 자, 요게 별표예요. 요게 별표 2개예요. 별표 2개. 자, 제가 별표를 가려서 사용해 드릴 거예요. 별표 하나다 그러면은 가끔 나오는 거고요. 별표 2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별표 3개는 꼭 나오는 거예요. 자, 최근의 행정 개념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의 행정 개념. 정치성과 기술성을 모두 내포한다. 자, 요거 줄 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뭐를 공부할 거냐면은 행정학의 역사라는 게 정치와 행정에 대한 거였어요. 정치와 행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아까 한자로 쓸 때 행하고 정이 있었죠. 행정이라는 게 행과 정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과 정치, 행정부와 정치가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행정학의 역사가 달라져 왔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죠? 행정부를 이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치에도 관여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국방부 차관이다. 국방부 차관은 정치를 할 필요 없죠. 국방부 차관은 행정만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과연 그렇게 그 행정부 안에 국방부와 같은 그런 행정부가 과연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되냐, 정책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 얘기. 근데 지금 최근 행정 개념 뭐래요? 그렇죠. 정치적인 거하고요, 기술적인 거. 살짝 요거는 경영이에요, 경영. 즉, 정치와 경영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행정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 발전의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 구체화를 도모하는 기술적 체계이며 집단적 협동적 행위이자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되게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의 행정 개념에는 뭐와 뭐가 모두 내포돼 있다. 정치적인 측면과 관리, 즉 경영의 측면, 정치와 관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행정 개념이다. 그러면서 자, 요거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거버넌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거버넌스로의 행정이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 거버넌스가 뭐냐? 이 밑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두 개 제가 비교해놨죠.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가 있어요. 거버먼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버먼트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정부라고 번역되는 거버먼트라는 것은 정부의 통치 기구를 말해요. 정부의 통치 기구. 그래서 뭐 행정부가 어떤 부서로 돼 있다. 그게 거버먼트예요. 그게 거버먼트예요. 무슨 부서가 있다라는 건 거버먼트예요. 근데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활동 또는 국정관리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모두 거버넌스라고 해요. 공적인 문제는 또 뭔가요? 공적인 문제요.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사회 문제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이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가 바로 사회 문제예요. 다시요. 뭐가 사회 문제라고요? 아주 많은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거의 개선이 기대되는 그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가 바로 사회 문제예요. 그 사회 문제하고 유사한 게 공공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공공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회 문제다 그러면 그 사회 문제를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 문제다 그러면은 그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문제들을 우리가 공공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거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는 당연하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넓은 개념, 그게 바로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네요. 최근의 행정의 개념, 즉 현대 행정학에서 행정의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중에서 어떤 게 딱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더 가깝다? 예, 그렇죠. 넓은 의미의 행정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뭐라고 나와 있다? 그냥 administration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공익을 달성, 요거 써놓으세요, 여러분. 요거 안 써 있어요. 자,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줄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밑에다가 요걸 써주세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활동 및 상호작용. 예, 요게 뭐다? 바로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다. 공익,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활동. 그 다음에 상호작용. 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정부하고 시민,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개인 조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시민, 뭐 시민단체, 이렇게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버먼트라는 건 단순히 어떤 정치 기구들을 말하는 거지만 어떤 부서들을 말하는 거지만 거버넌스라는 것은 아주 넓은 정부가 행해야 되는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한다.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그냥 뭐 무슨 국가나 지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과 어떤 단체들과 이런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연결하는 기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고 말한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법학적 행정 개념을 볼 거예요. 이 법학적 행정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뭐랑 구별하셔야 되냐면 행정학적 행정 개념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여러분 당연히 이거예요. 행정학적 행정 개념. 예, 다음 시간에 이것만 갖고 1시간을 우리가 수업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해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학적 행정 개념과 비교되는 법학적 행정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몇몇 학교 행정학과가 그 사회과학대학이 아니라 법과대학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행정학에 가장 가까운 학문은 법학이라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행정학은 법학을 전공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배우는 과목들도 거의 대부분 법학 과목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계기다 혼돈하고 그랬는데, 예, 막 제가 교재에다가 뭐 표류하는 행정학과 이런 거 썼다가 막 뒤지게 혼나고 막 그래서 불려가서 혼나고, 넌 자식아 행정학을 홍보해도 시원찮은데 이 자식아 네가 교재에다 이런 걸 욕을 해 막 그러고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부 법과대학으로부터는 나와서 거의 대부분 뭐 정경대학에 들어가 있거나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대학 안에서는 이제 아주 뭐 이게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이라는 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개념이에요.